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멋진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왜 지난달에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 회사 상사가 남편을 너무 괴롭혀서 죽여버리겠다. 내 남편 건든 놈 죽이겠다 했던 그 사연 기억들 나실 겁니다. 그 후기 가져왔어요. 앞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기억 안 나는 분은 거기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일단 보죠. 원제 장례식 상주 전화로 갈구는 직장 상사. 여러분 그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요즘 날이 많이 선선해졌는데 어찌들 지내시는지. 사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평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글을 썼던 원글자가 아니고 사건의 당사자인 남편 본인입니다. 오늘은 오전 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들러야 할 일이 있어서 연차를 냈고 그런 김에 이렇게 글 쓰고 있는 건데요. 평생 동안 숫자랑 기계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 글이 엉망스럽진 않을까 많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분명 엄청나게 긴 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를 괴롭혔던 그 파트장은 6개월 감봉 및 지방 생산 공장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직급은 그대로지만 직책은 파트장이 아닌 일반 차장으로 배정을 받은 거고요. 또 그 팀은 내년에 사업 철수가 확정된 분야를 다루는 곳입니다. 즉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고 있는 와중에 이렇다 할 실적을 절대 낼 수 없는 그런 한직이지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마저도 임시라는 거. 즉 2차 인사위원회가 올 말에,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또 그런 만큼 이 일에 대한 결과를 궁금해 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아내가 글을 쓰고 난 후에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온갖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그 파급력 덕분인지 저희 회사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을 지어서 긴 싸움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내가 여기다 글을 썼다며 보여주고 무수한 댓글이 달렸을 때 솔직히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거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아니 다쳐도 나 혼자만 다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러다가 아내 본인까지 험한 꼴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겁이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댓글들을 찬찬히 살펴보자니 이건 뭐 제가 쫄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너무나 큰 힘 그리고 응원이 됐는데 이 글을 빌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스치듯 들어봤던 다른 유명 사이트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아저씨까지 그 아저씨가 난가? 제 아내가 쓴 글이 정말 많이 퍼졌더군요. 그걸 보면서 저와 아내가 겪은 일이 절대 일상다반사가 아니며 또 간과해서도 안 될 일이고 간과될 수도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는 평소 그래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직업도 식물을 다루는 사람이라 그런지 무엇을 해도 침착하고 필요 이상의 행동이나 말을 안 하죠. 하지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행동으로 먼저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죠. 그런 아내가 긴 시간 저와 함께하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험한 말과 표정을 했을 때 비록 저는 잘못한 게 없지만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왠지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내는 아버님을 장지에 모신 후 미처 정리 못했던 아버님의 생활의 흔적을 정돈했습니다. 생전 아버님의 유언대로 처제와 협의, 유산 정리 계획을 세우고 나서 아내가 처제한테 그러더군요. 꽁꽁아, 미안한데 유산 정리는 차차 하자. 언니가 지금 니네 형부랑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든. 알았지? 라고 하더니 그날은 집에 들어와 조용히 목욕하고 있는 반찬으로 대충 밥 먹고 그러고 있다가 저한테 내일 연차를 내라고 하길래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저녁부터 다음날 늦은 아침까지 아내는 진짜 미동도 없이 그대로 푹 잤어요. 그러고 보니까 당시 후배에게 대신 연차 신청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파트장이 결제를 보고도 계속 안 해준다라는 그런 문자가 오긴 했어요. 진짜 그렇게 후배에게 너무 미안해서 속으로 어쩌지라는 고민을 하는 동안 이 후배가 그 기한을 그냥 팀장님 전결로, 즉 파트장을 건너뛰고 다시 팀장님께 올려가지고 상황을 끝냈다고 하는데 제가 참
인복이 많은 건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 덕을 많이 봅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그러고 난 그 다음날 늦지막이 일어난 아내는 제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알아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 조직도 등을 찾아보더니 회사의 모든 내용을 보내도 되겠느냐, 문서는 내가 써서 보내줘도 되겠느냐 등등등 몇 가지를 물어왔습니다. 즉 이제 사고를 치겠다 이거죠. 정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고민만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런 저를 보며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요 아저씨 커피 식어요. 따뜻할 때 드시라고. 저도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 말에 왜 그렇게 마음이 울렁거리는지 또 결심이 서는지. 그렇게 인사과와 감사과에 파트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경위를 적은 글들 문자 이런 걸 다 보냈는데 진짜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침착하고 차가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금요일이라 우선 그렇게 내용을 정리 보내는 것까지만 하고 쉬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내는 멈추지 않았고 이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역시 이미 다 계산된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마누라 만세! 또 결론적으로 그 글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 일이 회사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다가오는 월요일 아침, 이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트장은 출근하면서 저를 보더니 정말 옆팀 사람들까지 다 돌아볼 정도의 큰 목소리로 야, 너가 마누라 무섭더라. 야, 내가 신발 진짜 군대에서도 그런 험악한 말은 못 들어봤다. 야, 그지 같네. 등등 실실 쪼개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냥 대꾸 안 했습니다. 조용히 제 일만 했죠. 사실 평소 같으면 그냥 기분 맞춰주고 그랬겠지만 저도 결심한 바가 있어 그런가 무시가 되더군요. 그러자 파트장 본인도 당황을 한 듯 이상하게 저를 쳐다봅니다. 사실 여기서 되게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밀린 외부 미팅들이 있어가지고 오전 이른 시간에 저는 사무실을 금방 뜰 수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오후 2시 감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회사로 복귀하는지를 묻더군요. 당시 저는 회사 근처였고 금방 들어갈 거다라고 했더니 본인 자리 말고 감사실로 먼저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감사실에는 고충 상담 담당 차장님 그리고 사측 변호사가 함께 동석해 있었는데요. 보니까 저한테서 어떤 잘못을 찾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일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달램이 느껴지더군요.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다, 많이 참았다 등등등. 그러면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사과인가 아니면 타부서 전출인가, 둘 중에 누가 가든 간에, 아니면 확실한 징계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매우 부드럽고 매너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오갔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재발 방지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 파트장에게 징계 혹은 인사조치 이런 걸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록 그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다 하더라도 재발 방지가 약속될 것 같으면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즈음에 변호사가 인터넷에 글 올린 거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이미 다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실명 같은 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다며 그렇게 본인이 먼저 저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언론의 직접적인 인터뷰 혹은 후속 글 등을 통해 필요 이상의 정보가 노출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추후 제 행동 방향은 일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약속을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똑바로 해라 이거죠. 솔직히 이건 말이 좋아서 어렵다 하지 절대로 나 혼자 죽진 않겠다 이런 결심이었어요. 그러자 변호사는 살짝 당황을 하는 눈치였으나 감사 차장님이 잘 알겠구만 이 말로 일축 마무리가 됐고 그런 뒤에 추후 있을 과정을 안내받았습니다.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도록 하는 건 고발이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저에게 유급 휴가가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2주일 정도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분리된 시간 동안 회사에서는 면담 및 자체 조사로 실상 파악을 진행할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을 해줬어요. 통화 녹음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긴 하지만 가해자인 파트장의 발언 또한 들어야 한다 했고 또 저희 두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파트원 및 직속 팀장까지 모두가 면담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뒤에 그 조사와 증거, 면담을 토대로 징계처분 인사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열릴지 정하지는 않았고 진행을 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가 충분하다 싶으면 그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바로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틀 뒤 수요일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다시 출근을 하라는 거야. 내일 출근하세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진짜 이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지금 이게 뭐지? 그냥 나 하나 나가는 걸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라 뭐 이런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파트장을 휴가 보내기로 재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피해자는 난데 왜 내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 파트장이 보호되는 느낌이 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런 제 가슴을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자가 수성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파트원 전체를 넘어선 상황이라 그들 모두를 유급휴가 보내버리게 되면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트장을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일이 커진 거죠. 피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휴가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반대가 된 겁니다.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장나는 내용은 이 다음 편에 제가 금방 올려드리겠습니다. 금방 올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좀에만 기다려줘 있어. 감사합니다.